Today, Hyunji is going to talk about her life outside of the country. Wanoja, Yonde Ki.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현지입니다. 여러분, 해외 취업 원하신다고요? 과연 낭만이 가득할지, 현실이 가득할지,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기도 전 모델 취준생 시절의 이야기를 차차들이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저는 해외 생활을 호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주로 나가게 되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챕터 1, 시드니. 빠밤. 네, 호주는 사실 제가 호주에 이모가 한 분 계세요. 여진 배라고 디자이너. 이제 한국에 호주의 날의 행사에 와가지고 이제 호주 대표로 패션쇼를 열게 됩니다. 하얏트 호텔에서. 제가 아기 때 보고 저의 실물을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나서 본 거예요. 이모가 현지 너무 멋있게 컸다. 모델 지망생인데 더 크게 될 것 같은데 이모가 봤을 때는 좀 더 큰 시장에서 놀아봐라 해서 모델 에이전시가 있는데 연락해보자고. 그래서 그때 나온 이 레전드 영상 여러분 잠깐 보고 가실게요. Hi, my name is Hyunji. I'm from Korea. I'm 17 years old. Thank you.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컸어요. 이때 이렇게 영상을 보내고 동네 사진관 가서 찍었다는 그 프로필 나중에 첨부할 거고요. 그 다음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찍어서 한 장 보내라 해서 저희 집에서 한 장 또 찍은 거. 제가 아까 급하게 찾아낸 거. 누가 찍어주셨어요? 엄마가. 지금도 제 시딩 사진 이런 거 엄마가 찍어줍니다. 엄청 혼나요, 엄마한테. 엄마, 혁신적인 구도로 좀 찍어봐. MG 구도 몰라? 이렇게. 엄마가 지금 사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저희 엄마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 저 이렇게 영어 한마디 뭐 I'm from Korea 뭐 이런 거밖에 못하던 소녀를 이 여진 이모가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 너 해봐라. 저는 호주로 가야 되잖아요. 비자가 안 나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그래서 그 사이에 나간 게 도스코예요. 핸드폰도 없는 상태에서 도스코에서 자꾸 제가 등수가 올라가니까 애가 집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를 가는 게 좀 미뤄졌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도스코가 끝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패션계고 뭐고 막 이렇게 저희가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MC도 뭐 방송계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모델로서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모델로서 뭔가를 획을 그어봐야겠다 해서 다 고사를 하고 이모도 있고 좀 일을 배우기에 너무 괜찮은 환경이다 해서 호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간 이제 오피스가 IMG 시드니 오피스고요. 정말 그 첫날에 운이 좋은 게 피비라는 저의 매니저를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너 여기 호주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뉴욕이랑 계약을 당장 하자. 뉴욕 지사랑 계약을 하면 월드와이드가 돼버려요. 이제 첫 콜을 잘 끼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매니저님을 너무 잘 배정을 받아가지고 호주에서 처음 가자마자 너무 운이 좋게도 막 오이스타 매거진 이게 진짜 유명한 거야.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 매거진이 정말 유명하고 호주 시장에는 잘 진출하지 않은 그런 동양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너무 프레시한 동양인 어린 친구가 나타났으니까 정말 러브콜이 많이 오고 쇼도 정말 많이 서서 단숨에 뉴욕에 갈 수 있을 만한 양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확 쌓은 거예요. 호주는 사실 너무 감사한 분이 많았기 때문에 막 제가 어렵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막 인종차별 같은 게 있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거 타고 가고 막 이러면은 저 막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갑자기 야야야 막 이런다고 눈을 찢어요. 그럼 내가 막 할라 그러면은 저 막 때릴까봐 그럼 저 막 혼자 속상해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호주는 상대적으로 가족이 있어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이제 호주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파리 패션위크를 나가보자 해서 파리 패션위크를 갔습니다. 쇼를 4개인가 서고요. 말아먹었어요, 시즌을 완전히. 처음으로 이제 친척도 없는 호주는 친척이라도 있었지만 파리에
무섭잖아요, 솔직히. 비행기 혼자 탄 것도 처음이고 울 것 같았어요, 그때 심정이. 근데 엄마 아빠 앞에서 울면 엄마 아빠 너무 막 더 걱정할까 봐 제가 안 울고 있다가 파리는 솔직히 내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비행기에서 울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저 당시에 소심했던 일화 좀 얘기해 드릴까? 호주에서 한국에 올 때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얼마나 소심하면은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어. 비켜달란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발이 진짜 너무 막 풍선처럼 내렸더니 부어있는 거야. 너무 앉아만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충격받고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 내 발 보고. 이제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는 길에 막 딱 처음부터 막 따라라 막 이런 파리가 나오지 않고 좀 낙후된 지역을 지나와야 돼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파리란 도시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너무 무서운 거야. 여기가 제가 이제 파리에 처음 갔을 때 머무른 숙소입니다. 이게 두 명이서 방을 쓰는데 뭐 9월에서 10월 있어요. 그럼 어떤 애는 뭐 8월에서 9월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애가 계속 옆에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같이 방 쓰는 친구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왔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심심하잖아. 신인이면은 일이 맨날 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둘이 디즈니랜드 갈래? 가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영어를 못하잖아요. 정말 침묵 속에 아침 10시에 뭐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저녁에 9시 불꽃 축제 할 때까지 한 5마디 하나? You want? 그럼 저 놀이기구 타고 와요. 이때 처음에 갔을 때는 먹을 것도 그 전날에 다 배정을 해놓고 자요. 나 내일 계란 2개랑 딱 사과 하나 먹어야지. 왜냐면 다이어트 때문이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외식은 꿈도 못 꿀 때였어요. 왜냐면 매일 숨만 쉬어도 호텔 값으로 돈이 나가고 제가 그렇다고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즌도 말아먹었고 정말 이때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때 가서 2달인가 생활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고 일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엄마 나 진짜 한국 갈래. 나 어차피 지금 남은 날 일 없어. 야 견뎌. 너 2달도 못 견뎌도 뭐 할래. 끝까지 너가 정한 날 책임지고 마무리 지고 와. 근데 엄마도 속은 뭐 타들어갔겠지. 근데 우리 엄마가 너 책임감 있게 하고 와. 근데 지금 그때 만약에 엄마가 현재 힘들지 와 이랬으면 전 지금도 사실 뭣도 못하고 맨날 막 무너져 내렸을 거야.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견뎌보니까 견뎌지더라고요. 뉴욕에 갑니다. 2015년 4월에 뉴욕에 가서 제가 지냈던 곳은 내가 아직도 이걸 주소를 기억하지. 120 이스트 34th 스트리트. 제가 처음에 여기서 삽니다. 뉴욕의 아파트였어요. 한 방에 벙커 베드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남은 자리 들어가 살아야 돼요. 제가 정말 순진했던 게 일의 양과 질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처음으로 출장이란 걸 뉴욕에서 가보게 돼요. 여기 짐을 다 두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숙소에. 갔다 왔는데 내게 없는 거야.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랑 심지어 속옷까지 없는 거야. 여기도 모델 아파트니까 로테이션이 모델들 되잖아요. 누가 놓고 갔다고 생각을 해서 내 걸 가져간 거야. 그걸 가져간 애가 또 당당하게 그걸 자기 인스타에 올렸더라고. 그걸 입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다른 러시아 친구한테 얘가 내 옷 가져간 것 같다. 걔 인스타를 보여주고 이거 내가 훨씬 전에 입었던 내 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바지 아니냐. 훔쳐간 것 같다. 해서 그 친구가 대신 싸워줬어요. 이리나라는 친구. 그 친구가 싸워줘가지고 걔가 막 내 거 던지면서 야 됐다 너 먹고 떨어져 막 이러면서 내 거 도둑 주제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핸드폰으로 이런 데 자리 맡아놓는 문화인데 거기는 핸드폰 놨다면 집이라도 까딱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코 베어가는 게 뉴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록치 않다는 걸 제가 그때 좀 깨닫고 내 물건 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6명이서 벙커베드 한 방을 쓰잖아요. 그 당시 10년 전 가격으로 $1,500였습니다. 맨하탄 한가운데긴 해요. 사람들이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델들은 솔직히 걱정해야 돼요. 진짜 벌이가 안 좋아요. 진짜 모델들은 걱정하셔도 돼요. 왜냐면 신인 때 페이가 막 20만 원, 30만 원 받고 일을 해요. 하루에. 이게 저희는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20만 원, 30만 원 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신인 때는 뭐 카페 알바라든지 막 이렇게 알바 같은 거를 이제 겸업을 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희 신인분들 좀 임금 문제가 좀 해결이 됐었습니다. 갑자기.
아무튼 간에 또 대박인 건 뭔지 아시죠? 뉴욕 집에는 세탁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이제 4월에 갔잖아요. 그럼 5, 6월 되잖아요. 여름 옷 입잖아요. 맨날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선 누가 맨날 빨아서 입는데 처음에 세탁방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일일이 제가 손빨래라는 걸 살면서 처음 해봅니다. 팍팍팍 퇴근만 하면은 진짜 손빨래를 하다가 애들이 너 왜 이러고 있냐? 여기 어라운드 코너에 빨래방 있대. 나 아직도 그 길을 기억해. 이봐 여기 세탁방 있잖아. 런드리먼트. 내가 여기 다녔어. 여기 가가지고 와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25센트를 막 넣으면은 세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제가 다녔던 슈퍼가 나옵니다. 왜냐면 동네 슈퍼 이런 데 비쌉니다. 그래서 페어웨이 같은 슈퍼를 다니면서 제가 또 식비를 아끼죠. 그리고 신인 모델분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처음 이렇게 돈을 만지면은 막 흠펑흠펑 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 모아놓을 돈 모으고 좀 옷도 샀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는 와, 옷 유행하는 거 다 사가지고 나 패셔니스타 되고 싶고 막 명품 브랜드 막 이거 나 이제 다음 달에 또 돈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해서 뉴욕에서 살았었어요. 다 너무 지금 입지도 않고요. 유행 다 지났고 아무튼 간에 저 투자나 이런 거 저축 그런 거 뉴욕에서는 제가 여기 모델 아파트 살다가 이제 제가 막 이제 도둑도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가격이 매 너무 비싼 거예요. 6명이 사는데 제가 매달 1,500. 그래서 도둑 맞았을 때 도와준 친구랑 나와서 딴 데 삽니다. 캐스팅 디렉터 오디션장에서 누굴 만나냐? 모델 홍지수 언니를 만납니다. 만난 첫날에 집 얘기가 나와서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언니가 나 집 구하고 있다. 저도 집 구해야 되는데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콜럼버스 서클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사실 지수 언니랑 서로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같이 데뷔 동기이기도 하고 지수 언니 아직도 뉴욕에 살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맨하탄이 너무 비싸서 아스토리아로 이사를 갑니다. 이 집 같은데? 이 집 같은데? 이 집이 말이에요. 이 집 같아요. 한 6개월 넘게 같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여기서 서로 각자 방이 처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지수 언니는 한국으로 떠나고 저는 한국인을 잘 안 만나고 영어 실력을 늘립니다. 근데 제가 이 방 2베드룸을 살 필요가 없어서 맨하탄으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여기 너무 적적해가지고 처음으로 제 명의로 한 렌트였기 때문에 약간 새 건물이에요. 그래도 그렇네. 네, 여기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좋아 보여. 나름 저도 괜찮은데 살아봤어요. 그래도 삶의 질은 올라가서 이제 뭐 이제 출근 시간도 단축되고 근데 단점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 다음 또 여기 이제 렌트 끝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간 데가 써니사이드. 여기가 스파이더맨이 살던 동네여가지고 또 셀럽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였어요. 그리고 희정 언니는 이쪽 어디 2층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 와서 놀았던 역사의 그 집. 여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코비드가 발생이 돼서 한국에 온 거죠. 이제 뉴욕 기가 끝났네. 어땠어요? 호주, 아. 뉴욕. 사실 뉴욕에서는 제가 너무 일하는데 적응을 하느라고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리 잡는데 방법을 아예 모르니까 막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다 혼자서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성격이. 네, 저 굉장히 인디펜던트 woman. 예.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한국이 베이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한국 들어오니까? 부모님 집이 제일 편한 거. 집 밥장이고 밥 걱정 안 하고 되고 세탁 걱정 안 해도 되고 한국에 있으면 덜 외롭죠.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 너무 막 취업도 잘 안 되고 막 일하면서 힘들고 막 이러면 그런 식으로 막 호주 가서 워홀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워홀을 가더라도 기술 배우는 워홀 가면 저 대찬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모델이란 직업도 기술직이잖아요. 포즈하는 기술이나 워킹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내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단순 노동하러 가는 거면 나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진짜 당장은 막 꿀같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쩔 거야 진짜. 근데 물론 뭐 그 시간도 뭐 유익할 수 있겠죠. 뭐 다른 나라에 큰 경험을 해보고 막 세상의 눈을 넓힐 수 있겠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 시간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러 도시들을 살아보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나 나중에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 저는 하와이나 프랑스 남부 이상 저의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쌩 신인 시절에 저의 일대기를 한번 읊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지혜 잘 쌓아가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다다다다 다다다